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루사 슬라이서에 있는 출력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프루사 슬라이서 전체적인 메뉴 그리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찾아서 바꿔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메뉴 구성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체 프루사 슬라이서의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화면은 윈도우용과 맥용이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있어야 될 메뉴들은 모두 다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맥에서 다크모드 상태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도 같은 곳에서 메뉴들을 찾아보고 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크게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과 좌측 그리고 우측 그리고 가장 중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를 보도록 할게요. 상단은요 플레이터 출력 설정, 필라멘트 설정, 프린터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 메뉴에 프린터 설정, 필라멘트,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보시면요. 플레이터는 지금 보시는 가장 중심에 이렇게 3D 프린터 베드 형태가 나 있고요. 이 베드 위에다가 모델링을 올려놓고 출력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대의 각종 출력 설정에 대한 항목들이 출력 설정, 필라멘트 설정, 프린터 설정에 있는데요.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설정은 이런 메뉴가 있고요. 필라멘트 설정, 이런 메뉴, 프린터 설정, 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프린터 설정을 보시니까 지난 시간에 베드 텍스처 만들 때 했던 거기죠. 지난번에는 가장 디폴트 상태인 플레이터 상태에서 프린터의 톱니바퀴 모양 설정 항목이라고 했죠. 거기서 에디트 프리셋이라고 해서 눌러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과 그냥 프린터 설정을 눌러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설정 되어 있을 때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 출력 설정으로 가고요. 그리고 다시 필라멘트를 누르면 필라멘트 설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설정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 있고요. 좌측 메뉴들이 있는데요. 먼저 상단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서는 여기 보면 지금 메뉴가 단순, 심플 상태의 메뉴거든요. 여기서 단순에서 어드밴스드나 전문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로 바꿔볼게요. 자, 바꾸면 방금 보셨습니까? 메뉴가 늘어납니다. 이쪽에 메뉴 2개가 늘어났고요. 중간에 있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P 이런 메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하는 메뉴와 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는 메뉴가 조금 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뉴 소개 위해서는 그냥 어드밴스드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는 추가라고 해서 제 2강에서 모델링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자, 추가를 했습니다. 그 추가된 모델링을 클릭하는 순간 활성화되는 것들이 바뀝니다. 그 중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뭘까요? 당연히 없애는 거죠. 딜리트.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가고 싶다 하면 끝쪽에 있는 이전, 되돌리기 혹은 컨트롤 Z, 커맨드 Z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너뛰어서요. 복사를 갖다가 한번 눌러볼게요.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붙여넣기.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팝업 되어서 설명이 나오죠. 붙여넣기입니다. 얘를 누르면 똑같이 복사돼서 붙여넣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키를 누를 수도 있지만 복사 붙여넣기는 복붙의 대명사 컨트롤 C, 컨트롤 V죠. 맥에서는 커맨드 C, 커맨드 V로 하시면 되고요. 커맨드 C, 커맨드 V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커맨드 V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겹쳐졌는데요. 옮기면 여기에 계속 복사된 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붙까지 했었는데요. 이 복붙 말고 여기 있는 거는 정렬이라고 하는 거로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베드 위에 있는 모델링들이 적절한 간격을 두고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전부 지우기라고 돼 있죠. 두 번째가 선택된 것만 지우기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그냥 전부 지우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델링들이 다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표시가 나옵니다. 빼기.
이게 심플에서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어드밴스드 이상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복제입니다. 복제.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복제는 이렇게 되는데요. 복붙과 복제와의 차이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객체별 분할과 부품별 분할 이런 거 있는데 멀티컬러 프린팅이나 고급 기능에서 좀 쓰이는 거라서 나중에 기회 될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괜찮습니다. 서치라고 하는 기능으로서 내가 어떤 기능이 알고 싶다, 예를 들어 아이오닝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아이오닝에 대한 항목이 찾아지고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아이오닝 항목 설정의 위치로 가서 그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변 레이어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루사 슬라이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변 레이어 높이입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레이어 높이를 두껍게, 그리고 또 평평한 부분, 등고선이 많이 나오겠다 싶은 부분에는 레이어 높이를 조금 더 촘촘히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추후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그냥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쭉 그동안에 했던 작업들이 다 나옵니다. 히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죠. 마우스 오른 버튼에서 이렇게 그 당시로 돌아갈 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에 있는 세로 메뉴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누르면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 끝을 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잡는 것인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면서 이동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의 수치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좌표를 예를 들어 100, 100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정확한 그 좌표로 모델링이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스케일. 스케일은 좌우 원하는 형태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축척 개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00%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200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비율로 변경이 되지만 자물쇠를 푸른 다음에 이쪽에서 한 1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00으로 딱 바꾸면 X쪽만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물쇠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스케일 항목의 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전인데요. 회전 아시다시피 여기 새로 나타난 토글들을 잡고 움직이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여기 눈금 위에서 움직이니까 5도씩 움직이죠.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섬세하게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금 위에서가 아니라 보다 마우스를 모델링 안쪽 중심으로 향하게 되면요, 이제는 45도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 탭에서 한 45도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델링이 내가 출력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도록 회전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출력감이 조금씩 늘어가시면 이렇게 가장 출력이 잘 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출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될 것 같아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네 번째 메뉴를 씁니다. 면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 배치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각각의 면들이 나타나는데 이 면 중에서 이거는 바닥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닥면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에 얘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 바닥면이 밑에 배드와 찰싹 붙는 방식으로 회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두게 되면 옆이 바닥과 수평한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는 자르기가 있는데요. 이 자르기는 상당히 또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출력물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출력물을 갖다가 모델링 STL 파일을 아예 나누고 싶다 라고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 높이가 지금 받침 있죠? 이 받침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을 없애려고 할 때는 큐라 같은 경우는 이 없애기 위해서 Z를 갖다 밑으로, 베드 밑으로 쭉 낮춰서 밑에 부분에 안 보이게 하고 위에만 출력하면 되는데요. 프루사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베드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요 높이가 9.13이네요. 그리고 상위 부분 유지, 낮은 부분 유지까지 하게 되면 밑에도 별도의 모델링으로 남고요. 상위 부분 유지만 하게 되면 밑에는 잘리고 위에만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일단 두 개 다 해볼게요. 절단 실행 해보겠습니다. 자, 절단 실행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 상태로 나오죠. 자, 이 따로따로 출력할 수 있고 얘를 그냥 딜리트해서 얘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와 전문가 기능을 켜면 나타나는 메뉴인데요. 서포트 페인팅 기능과 씬 페인팅 기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3.0 프리뷰 영상인데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거 역시 자세한 소개는 향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프린터 설정, 필라멘트 프린터 서포트 인필이라고 해서 출력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몇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프린터 설정은 출력을 어떻게 해줄지, 속도라든지 벽 두께라든지 안에 있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여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라고 하죠. 프리셋을 그냥 선택해 줌으로써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멘트가 바뀌게 되면 그에 맞춰서 온도 조건이라든지 리트랙션 조건이라든지 등등 바뀔 수 있는데요. 미리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로바로 선택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프린터가 바뀌게 된다면 프린터에 따라서 다른 거는 다 동일하지만 프린터 베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필이 있는데요. 출력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출력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포트고요. 그리고 출력물의 강도라든지 안에 체험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인필입니다. 인필 밀도인데요. 이거를 쉽게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면은 내가 어떤 모델링을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컨트롤 V 하면서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모델링이 리스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지금은 그냥 모델링을 가져오면 그 모델링이 여기에 올라온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력을 3개는 올려놨는데 굳이 지우지 않고 나중에 3개 다 있는 상태에서 출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출력에서만 얘를 출력 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눈 모양 있죠? 눈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두워지죠? 그래서 실제 슬라이싱을 해보게 되면 얘 2개만 슬라이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 해볼까요? 네, 보이시죠? 네, 이쪽에 있던 애는 사라지고 얘 둘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슬라이싱 된 상태 보기와 솔리드 상태 보는 거는 이 왼쪽 하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솔리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요. 모델링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모델링에 대한 위치, 회전, 또 스케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앞서 좌측 메뉴 설명 드릴 때 다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슬라이싱이 완료가 되면 슬라이싱이 완료된 정보들이 하단에 나옵니다. 필라멘트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요. 7.09m 필라멘트가 소모된다. 그리고 시간은 1시간 38분이 걸린다. 등등의 정보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인 메뉴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면에 펼쳐져 보이는 각 메뉴들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프루사 슬라이서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